이번 주 시청자 광장에서는 한 주 동안 방송된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드립니다. 명장면 TV 속을에서는 내 몸의 건강 접신호, 통증을 다스리는 효과 만점 건강법, 나는 몽신이다를 담았습니다. 비클로즈업에서는 내조의 비법을 담은 행복한 부부생활 지침서, 내조의 여왕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요리 프로그램 진화의 실태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짚어보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널A 시청자마당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설날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노래가 한 곡 있죠. 바로 지금 들으시는 동요 윤국영 선생님의 설날인데요. 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설날이면 즐겁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세영 아나운서, 혹시 이 노래 등장하는 까치설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까치설은 설날의 전날, 즉 음력 12월 31일을 뜻하잖아요. 네. 한 해의 마지막 날, 섣달 금음이죠. 가족과 친지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묵은 세배를 드리는 날로 작은설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을 뜻하는 순 우리말 아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까치로 바뀌었고 이것이 그대로 굳어진 것이 바로 까치설입니다. 설날을 맞아 그 유래와 세시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채널A 프로그램을 보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리는 시청자 광장입니다. 김태욱 아나운서. 네, 지난 한 주도 채널A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됐는데요. 오지 생활을 즐기며 사는 화가를 만나본 낭만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부터 샌드위치로 신용불량자에서 70억대 자산가로 거듭난 독한 인생 서민갑부까지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시청 소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관찰 카메라 24시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11일에는 명절 선물의 대명사인 한우의 모든 것을 관찰했는데요. 먼저 울산의 우시장을 찾아 소의 경매 과정을 살펴보고 서울 마장동 한우 가공 공장의 발굴과 정형 작업을 통해 부위별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한 마리에서 여기 2개 나옵니다. 최고 고급 부위가 반창살이라고. 무한리필 한우. 또한 유통 과정을 축소해 저렴한 가격으로 1등급 한우 부위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안성의 한 식당을 관찰하는가 하면 솔직히 무한리필이라서 찝찝해서 안 올라왔었거든요. 이 냉동고기 줄 알았는데 이 생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경기도 성남에서는 숯불구이와 갈비탕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정육식당을 찾아 고기의 품질을 높여주는 특별한 한우 손질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구가 너무나도 다르다. 내가 먹는다, 내 식구가 먹는다 생각하면은 칼 더 가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업주들한테는 마이너스죠, 솔직히. 뿐만 아니라 울산의 언양 불고기와 소머리 국밥집 등 한우를 이용한 전국 각지의 다양한 음식점들을 소개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깊은 맛이 있고 수육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고기가. 방송이 나간 후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한우 관련 정보가 시의적절했으나 주로 식당 소개에 치우쳐 마치 맛집 프로그램 같았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제만으로도 훌륭한 요리가 되는 최고급 한우. 다음은 썬데이 뉴스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썬데이 뉴스쇼 출발합니다. 민사소송도 탁재훈 씨 2월 2일 첫 방송을 한 썬데이 뉴스쇼는 뉴스와 정보, 시원통쾌한 재미까지 있는 주간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윤태호 최고위원 등 지난 15일에는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행보 등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들을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도 없는 상황. 아파트에 노래와 함께 시사를 풀어보는 시사 주크박스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절도의 유형과 예방법을 알아보고 네. 빈집 사전 신고서, 빈집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신고를 해놓으시면 삼둥이 아빠죠. 삼둥이 아빠. 백현주 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가 엑스파일에서는 탤런트 송혜국 씨의 내년 총선 출마설을 짚어봤습니다. 플리터인의 성공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송혜국 씨가 만약에 결심한다면 성공 확률이 높죠.
콧노래로 흥얼흥얼. 또한 하종대가 간다에서는 올해 90수를 맞아 최고령 콘서트를 앞둔 송혜 씨를 만나봤는데요. 추가 테러에 대한 긴장감도 늦출 수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한 주간 일어난 뉴스 중 특히 화제가 되었던 소식을 선별하여 특색 있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소개해줘 흥미로웠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신대동여지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14일 시골에 산다에서는 다양한 약용 버섯 재배로 성공을 거둔 농장을 찾아 비법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한 6억 정도? 예. 자연 치료만 기적의 건강밥상에서는 황칠나무로 뇌경색을 극복한 사연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건강밥상을 선보였습니다. 황칠나무 밥상. 몸을 살짝 움직이니까 움직여지고 이렇게 짚고 서게 되니까 일어서게 되고. 안녕하세요. 한편 윤택한 여행에서는 물도 전기도 없는 한 무인도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의문의 남자를 찾아가 봤는데요. 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무인도야. 자신만의 생존법으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살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 가족을 두고 무인도에 들어오게 된 숨겨진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9번 났다면 죽겠어요. 교통사고가 9번이요? 반복된 사고로 가족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죽기를 각오하고 무인도를 찾았던 겁니다. 방송이 나간 후 무인도에 사람이 산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의 시련이 안타까웠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와서 자유롭게 한번 살고 싶어서 생활했지. 다음은 아침경제 골든타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10일에는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당선되며 부각된 일명 정치 테마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원내대표 당선한 다음에 뭐 상한가 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경희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튀어오릅니다. 슬프다 하면.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각광받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성장 추이를 짚어봤는데요. 강아지 유모차인데 뭐 15만 원에서부터 비싸게는 한 30만 원 정도인데 진짜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18살 정모군.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이온 음료와 소주를 섞어 마신 후 사망에 이른 한 고등학생의 소식을 전하며 청소년의 폭탄주 섭취 위험성을 강조했는데요. 안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너자이저 주라는 거. 이 과정에서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폭탄주의 종류와 그 제조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에너자이저 주라고 불리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거 우쭈쭈 메로니주라는 게 있는데 소주에다가 사이다를 섞고 여기에다가 메론맛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넣어서 만드는 게 우쭈쭈 메로니주라고 하네요. 번쩍 정신이 든다. 시청자들은 청소년이 폭탄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다루면서 오히려 폭탄주 제조법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부적절해 보였고 자칫 따라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방송 내용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런 폭탄주 아주 위험합니다. 다음은 독한 인생 서민갑부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14일에는 샌드위치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정주백 씨의 성공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한 7, 80억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영업왕 정대리로 불리던 정주백 씨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하기 위해 대기업 영업직을 관두고 나왔지만 자신만만했던 포부와는 달리 시작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겪었습니다. 지하실에 틀어박혀서 참 많은 고민 속에서 마음에 희망을 잃고 방황을 하죠. 결국 신용불량자까지 된 주인공은 우연히 잡지에서 발견한 샌드위치 전문가를 찾아가 어렵사리 제조 비법을 전수받았는데요. 샌드위치가 완성될 수 있었다. 선생님 안 만났으면 그렇지. 인생이 바뀐 거야. 잘했어. 선생님 맞습니다. 샌드위치 제조에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한 결과 마침내 3개의 매장을 소유한 70억 자산가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월 매출 5억 5,825만 원, 연 매출 66억. 강남의 역세권에서도 걸어서 2분 거리인 한 카페. 이곳은 바로 주백 씨의 1호 매장. 한편 주인공의 오랜 꿈이었던 샌드위치 카페를 찾아 운영 실태와 성공 비법을 알아봤는데요. 다 맛있어 보여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고르는 선택이 어렵네요. 내 돈 내놔! 내 돈!
시청자들은 온갖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주인공의 사연이 감동적이었으나 주인공이 운영하는 샌드위치 매장의 위치와 찾아가는 길목 등이 지나치게 자세히 소개돼 홍보성이 짙어 보였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은 바로 주백시의 1호 매장. 마지막으로 낭만별곡 갈 때까지 가보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10일에는 경상북도 영양군 산중에서 오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산뜻한 씨를 만나봤는데요. 이산뜻한입니다. 특이한 이름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겠다는 산뜻한 씨. 모든 도시 생활을 이 산뜻한 씨는 혼자 힘으로 흙집을 지은 것은 물론 살림에 필요한 각종 세간들을 직접 만들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봤는데요. 시간도 남고 일거리도 필요하고 몸을 자꾸 움직이다가 보니까 집이 이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화가로 활동하며 화가로 활동했던 그는 자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6년 전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림만 그려가지고 먹고 살 여건이 되는 정도였다면은 이 산골로 더 일찍 내려왔을 것 같아요. 자연에서 새로운 주변 풍경을 화폭에 담고 대금과 첼로 등 풍류를 즐기며 오지 생활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가 하면 연습하는데 부담이 전혀 없어요.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없고. 김옥원 한의사와 함께 얼어붙은 계곡을 찾아 얼음썰매를 타며 동심으로 돌아가 보기도 했는데요. 건 없습니다. 이거 몇십 년만 타온 거예요? 야, 진짜 30년 넘었는데 재밌습니다, 확실히. 시청자들은 자연 속에서 자유로움과 여유를 찾은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겨울 산골의 정취와 어린 시절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오지 생활이 흥미로웠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네, 관찰 카메라 24시간은 설을 맞아 한우를 소재로 다뤘는데요. 음식점에 관한 정보가 주를 이루어 프로그램의 특색은 물론 한우를 소재로 다룬 이유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관찰 카메라 24시간 만에 색깔을 살릴 수 있는 기획과 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침경제 골든타임은 폭탄주로 인한 고등학생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10대들의 음주 문화를 소개했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폭탄주의 종류와 제조법까지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자극적인 보도 태도는 물론 일시적으로 흥미를 끌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뉴스의 공신력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뉴스의 본질을 보다 충실히 전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채널A 프로그램을 보신 후에 시청 소감이나 개선 사항을 프로그램 게시판이나 저희 시청자마당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욱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채널A 시청자마당 이번 순서는 한 주간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는 명장면 TV 속으로 순서입니다. 네, 이번 주 명장면 TV 속으로에서는 나는 몸신이다 속 명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대한민국 대표 만성질환, 바로 통증인데요. 나는 몸신이다에서 통증 잡는 비법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자칭타칭 몸신들의 특별한 건강 비책. 나는 몸신이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이보다 더 간단할 순 없다. 톡톡톡 두드리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신기한 건강법.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벌써 예고가 와요. 이 무릎하기 시큰거리고 부으면은 벌써 비 아니면 눈 아니면 바람이 불어요. 정말 그게 왜 눈도 안 달리고 귀도 안 달렸는데. 비가 오면 보통 기압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기온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관절 안에 압력이 변화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통증을 더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요. 근데 말이죠. 진통제는 꼭 먹어야 됩니까? 진통제. 아프면 먹어야죠. 어디서 나는 소리야? 아이고 놀래라. 갑자기 하늘에서 얘기해서 놀랐네. 아, 먹어야 돼요, 진통제? 아, 그럼요. 이 급성으로 아파진 경우, 예를 들어서 이용식 씨가 가시다가 탁 자빠졌다. 그래서 넘어지지 왜 자빠져? 탁
짚으면서 손바닥이 아파졌다. 이럴 때는 견디기 어려운 진통제를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돼서 만성이 됐다. 그때만 안 아프지 또다시 아프잖아. 그거 내가 왜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때라도 안 아파야죠. 그때라도. 오늘 저희가 통증 잡아드립니다. 1분 안에 통증을 잡아주신다는 막강 몽칭이 나옵니다. 나와주세요. 몽칭! 몽칭! 40년간 무술로 단련된 내공. 무술인의 길을 걸으며 연마한 나만의 비법으로 통증을 잡는다. 몽신 임헌석. 안녕하세요. 저는 40여 년이 넘게 무술 수련과 제자들을 양성해온 톡톡 건강법을 개발한 임헌석입니다. 한창 중국 영화 많이 나올 때 적을 잡을 때 급소를 타닥타닥 치고 그러고 사람이 문지 막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역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아픈데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어깨가 진짜 해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 어머니? 나오고 지금 예. 오른쪽은 아주 자연스러운데 네네. 이쪽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서 반대로. 아파요. 여기서부터. 예.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겨울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겨울. 겨울이 되니까 그렇구나. 좀 옷도 이게 할 때요. 이제 잘 못 뻗으신다고. 머리도 이쪽 손으로 하나도 이쪽 이렇게 하면서 이쪽 이거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드시 들기 힘드시고. 근데 병원 안 가보셨어요? 병원 아직 안 갔어요. 돈 들어가니까. 이게 어머님들 솔직한 마음이죠. 많은 분들이 이 톡톡공업이 이러니까 이게 진짜 만병통치인가 이러시는데 틀림없이 아프시면 병원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 편하게 겁먹지만 안 팔 왼쪽을 살짝 한번 올려보실래요? 쭉 한번 올려보세요. 쭉 한번 올려보세요. 이 왼팔로 왼쪽 귀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쪽이요? 네, 어머. 여기가 많이 유지 쪽이 부드러워요? 네, 여기 쪽지 여기. 지금 제가 이걸 해드릴 때 어떤 기구나 약을 드렸으면 약의 힘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진통 효과가 있는 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뇌 기능이 강화돼서 됐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나 위험성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나가서 검증 다시 해야 돼. 의사가 가서 해봐야 돼, 의사가. 예, 잠깐만요. 평상시에 어디? 저는요. 예. 저 딴 게 아니고 목을 이렇게 하면 이쪽이 찌릿찌릿해요. 이쪽이. 심하시네요. 네. 아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좀 예민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스트레스에서도 상당히 목 경기 많이 오거든요. 그때는 좀 다르게 됩니다. 다르게. 예.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넘어갔어요. 몹시 기분이 안 좋네. 기분이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도 기분이 안 좋네. 본인이 지금 체험하신 것으로는 어떤 변화가? 어떻게 해야 사죠? 이거는 하시면 되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세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세 손가락을 해서 팔끝 굽혀지는 대로 살짝 이렇게 대시면 바로 요 끝나는 점이 요 구부러지는 쪽에서 세 손가락을 딱 대서 요 끝을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막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냅을 살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 통증에 좋은 톡톡 건강법. 첫 번째, 팔이 접히는 데서 세 손가락 아래 지점 5번 톡톡. 첫 번째 지점에서 다시 두 손가락 아래 지점을 두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5번. 팔이 구부러지는 바깥쪽 부위를 5번 톡톡 두드리고 팔등뼈 주위로 삼각형을 그렸을 때 움푹 들어간 삼각점 지점을 5번 톡톡.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푹 들어간 지점 5번 톡톡.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푹 들어간 지점 지그시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따라 팔이 접히는 부분과 삼각 지점을 번갈아 가며 지그시 누릅니다. 통증을
기름을 없애게 해주는 또 그런 체조, 그거 역시 아주 간단한 체조를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야, 그래서 그것까지 할 수 있다면 오늘 저희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놀라실 일이 뭐냐면 결코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되게 유연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용식 씨가 어느 정도 얼마나 유연하신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 밀어. 지금 안 되셔도 돼요. 말 시키지 마요, 말 시키지 마요. 그래, 왜 말 시켜? 무릎 피시고. 아직도 내려가는 중입니다. 됐습니다. 얼굴 빨개졌어요. 몇인가요? 예, 마이너스 18cm. 뻣뻣하다고 말씀하시는 가정의학과님. 예.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 자, 다리 피시고요. 성격 참 뻣뻣하네. 야. 그나마 최고예요. 예. 마이너스 6. 우와. 이게 정상이에요. 네. 간단한 체조를 통해서 어떻게 몸이 바뀔까요? 유연성은 업, 그리고 통증은 잡아주는 간단 체조를 지금부터 할 수 해보겠습니다. 있는 게요. 왼발을 어깨 높이 정도로 살짝 벌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위를 그대로 붙인 상태에 손을 이렇게 대십니다. 그리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대십니다. 위치와 위에다 살짝만 대시면 됩니다. 천천히, 너무 빨리 하지 천천히 마시고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열하나. 그 다음에 다 하셨으면 이건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손가락 하나, 둘, 셋, 열하나. 살짝 대시고요. 이제 그 다음 약지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건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뇌 기능이. 하나, 둘, 셋, 열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아홉, 열하나. 자, 그 다음에 손을 가볍게 내리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고요. 이 선생님부터 한번 살짝 올라보세요. 혓바닥을 어떻게 해요? 그냥 손바닥은 저 내리시면 돼요. 혓바닥 내리면 돼요? 네. 일단 한번 올라가 보시죠. 하실 수 있는 만큼은. 마이너스 11.5? 좀 전에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18이었는데 마이너스 11.5. 그리고 오늘도 안 바뀌셨잖아요. 자, 방금 마이너스 6이었죠? 마이너스 6이었습니다. 네. 될까 몰라. 이걸 잴 때는 가사 노동 하실 때 뭐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시는데 그럴 때 간단하게 응급 조치를 하시고 병원을 가셨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번석 몸신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드리기만 했는데 통증이 있어. 그 참 신기하네. 하지만 톡톡 건강법으로 통증 잊었다고 병원 간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몸신이 소개한 톡톡 건강법의 효과가 눈으로 보고도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기한데요. 네, 궁극적인 치료 방법이 물론 될 수는 없겠지만 통증을 다스린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방법은 나는 몸신이다.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비클로저 순서입니다. 황수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까 하는데요. 교수님, 네. 내조지공이라는 말의 뜻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론 압니다. 예, 내조주공이란 아내가 집안을 잘 꾸려서 남편을 돕는 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남편의 사회생활이나 성공에 미치는 아내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겠죠. 네,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내의 숨은 내조에 공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남편을 최고로 만든 내조의 비법이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 해법을 내조의 여왕에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명인 아내들이 공개하는 특급 내조 비법부터 거침없이 털어놓는 부부들의 속사정까지 내조의 여왕의 모든 것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인생의 기모이라고 감독이 함께합니다. 내조의 비용이랑 같이 살고요.
내 남편을 최고로 만든 특별한 내조 비법을 가진 현대판 평강공주가 한자리에 모였다. 산전수전 공중전. 남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는 아내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있는 내조의 여왕입니다. 유명한 스타나 유명인들의 가족 이야기 혹은 연관되어 있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또 방송가의 예능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내조의 여왕은 주로 유명인들의 아내를 등장을 시켜서 알려지지 않았던 부부 이야기, 또 특히 내조라는 컨셉에 맞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부부 토크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매주 토요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내조의 여왕은 유명인들의 배우자를 초대해 그들만의 내조 비법과 부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고기지 해줄게. 그 남편 야유회 때 도시락 100인분을 직접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댁이 며느리 잘 봤다고. 여자 보면서 꼭 그때 그래요. 여자 인물 소용없다고 손끝이 메워야지. 여자 인물 소용없다고 또 이러는 거예요. 안 싸웁니다. 안 싸우고 있어요. 가족을 소재로 하는 여타 프로그램이 고부 갈등과 부부 불화 등 어두운 면을 부각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내조의 여왕은 부부 사이의 배려와 희생을 부각하는 훈훈한 사연을 집중 조명하며 시청자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빠 나는 I love you 사랑의 수는 못하니까 분에 넘치는 당신의 사랑을 이 연애 편지로 대신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타 프로그램들이 지금 굉장히 독한 얘기와 뭐 싸움하는 얘기, 좀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프로그램까지 그렇게 좀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부부 얘기가 어쨌든 그 뭐 사랑이 있고 화합이 되어야지 모든 게 좀 잘 되는 것처럼 저희도 뭐 간혹가다 이제 싸움에 대한 얘기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좀 사랑스럽고 평화롭고 뭐 좋은 얘기들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아왔던 남자.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 사고 싶은 남자. 이상입니다. 네, 일단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내조라는 특정한 주제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내조의 영역을 보다 폭넓게 확대했는데요. 내조가 필요한 독신 남성이나 남편의 외조 등을 소재로 다루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로 운전도 안 하다가 제가 아프거나부터 운전도 해주고 시장도 받아주고 본인이 본 병원 스케줄에 맞춰서 저를 체크해주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 세상이 된 거죠. 최근에 이 미혼남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미혼남이 바라는 어떤 내조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조의 관점을 다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편들이 또 이 부인들에게 또 아내에게 어떤 잘하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조에 관한 기존의 관념들, 편견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들은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예쁜 여자는 3개월, 마음 착한 여자는 3년, 요리 잘하는 여자는 평생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평생 가면은 무조건 요리는 잘하는 거네요. 하고 있으니까 가끔 예외는 있더라. 남자들끼리 가는. 또한 진행을 맡고 있는 손범수, 진양희 씨는 실제 부부 사이로 자신들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나누며 출연자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출연자로 하여금 보다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뭐 가슴이 뛰어서 결혼했지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뛰는 게. 언제까지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뭐가 돼, 자기야? 우리가 온전히 뭐 MC의 입장에서,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뭐 인터뷰어로서 뭐 이렇게 이끌어내기만 한다는 개념보다는 내조의 여왕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우리도 가끔 우리 얘기 평소에는 이거 해도 될까 하지만 그냥 확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박장대소하고 또 공감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내조의 여왕의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스튜디오를 찾았는데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출연자들은 부부 생활의 희로애락을 가감없이 들려주며 평소에 하지 못한 이야기까지 진솔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 경험을 나누는 거라서요. 굳이 막 과장을 한다거나 막 재미를 위해서 포장이 되는 것보다는 정말 겪으신 이야기들을 제대로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가장 저희 제작진이나 저희도 좀 신경을 쓰고 있죠. 술 먹으면 좀 있나 봐요. 그러나 특별한 장치나 코너가 없는 단순한 구성으로 출연자의 입담과 사연에 의존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 방송 경험이 많은 출연자 위주로 섭외가 이루어져 자칫 식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네, 사소한 얘기. 발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비벼서 만져줘요. 네, 손으로 막 만져주면서 발 시렵지 그러면서 꼭 불어주고. 세상에. 그걸로 여태까지 사는 거예요. 그걸로 여태까지 사는 거예요. 재미있고 입담이 좋은 출연자가 등장했을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활력이 있고 또 게스트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 지루하거나 또 혹은 이제 흥미를 떨어뜨리는 단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 프로그램이나 방송사에 자주 출연하는 게스트들이 초대 손님으로 더욱더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다른 방송사나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자와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대동소이한 측면들에 있어서 식상을 줄 가능성이 이제 많다는 것이죠. 성대현 씨의 눈썹도 동그란 눈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눈썹도 나름대로 잔머리는 많죠. 잔머리는 많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히 또한 무속인이나 역술인이 출연하는 등 내조와는 무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소재 선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토용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씨름이 그 땅에서 하잖아요.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삶이나 그 부분의 얘기를 통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도 역시 저희 프로그램에 섭외를 해서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나오심으로 인해서 내조의 여왕 프로그램의 컨셉에 조금 벗어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서 저희도 내조의 여왕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힐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내밀한 사생활 등 지나치게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내조의 비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특색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집에 가서 밤에 남편은 주말에 침대에서 같이 뒹구는 걸 진짜 좋아해요. 뒹군다고 해서 꼭 뭘 하는 건 아닌데 뒹구는 걸 좋아해요. 그냥 뒹구는 원래 이 프로그램이 뭐 타이틀로 삼거나 기획 의도로 삼고 있는 내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차적으로 밀리는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체 방송 분량 중에 뒷부분에 약간의 어떤 내조의 방법이라든지 원칙들을 덧붙이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부부들의 사생활과 에피소드 이야기만 많이 있고 내조 부분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더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편을 위한 아내들의 특별한 내조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내조의 여왕. 앞으로 따뜻한 이야기와 내조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행복한 부부 생활의 지침서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출연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여러 방송을 통해 입담이 검증된 사람들로만 출연자를 한정할 경우 시청자들에게 식상함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구성 자체 변화로 색다른 재미를 추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소재의 한계성에 대한 방송 초반의 우려를 씻어내고 내조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높이 살만한데요. 네, 내조의 여왕을 향한 애정어린 지적과 제언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얘기와 웃음 전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요리 프로그램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단순히 조리법을 소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며 각광받고 있는데요. 특히 TV 속 주방을 남자가 점령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남자 셰프들이나 남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능이랑 이렇게 먹는 프로그램이랑 같이 이렇게 조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에서 농촌에서 이렇게 뭐 해먹는 거나 이런 거 그거 보고 있고 남자 셰프들이 나와서 많이 요리 대결 하잖아요. 뭐 냉장고 안에 거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며 남자들의 요리는 이제 요리 프로그램의 흥행 공식이 되었는데요. 서로 다른 특징으로 차별화한 음식 프로그램들이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에서는 요리 프로그램 진화의 실태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며 입맛을 돋우는 요리 프로그램들이 최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에서는 진화하고 있는 요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A에서도 위대한 밥상, 뭘 먹지를 비롯해서 지난해에 방영한 먹방쇼 맛의 전설 등 여러 요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채널에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색다른 시도를 선보이면서 요리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요리 프로그램이 그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형식과 재미를 선보이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어느 정도입니까? 예, 요즘에 각기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올리브 TV의 오늘 뭐 먹지라든지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 또 TVN의 삼시세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삼시세끼 같은 경우는 방송 3번 만에 케이블 채널 중에선 가장 높은 시청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요리 단독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양한 콘셉트의 요리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선보이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케이블에서 시작한 이 요리 프로그램이 지상파로 그 붐이 옮겨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차기 열풍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콘셉트가 요리 예능이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요리가 TV 프로그램의 소재로 등장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특히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또 맛집을 소개하는 정도의 어떤 정보성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프로그램들이 이제 선보였던 것이라면 지금은 어떤 요리하는 과정 자체에 이제 재미를 실어서 그러니까 정보와 재미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한 인기 비결이고요. 네. 또 전문가가 아니라 연예인이 나와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또 냉장고 속의 음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높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어떤 공감대를 좀 더 높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시청자들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인기 비결인데요. 네. 과거 요리 프로그램들이 그냥 정보성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이제 그쳤다면 지금은 요리 비법을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리거나 아니면 SNS에 공개를 하거나 해서 시청자들이 이걸 보고 요리를 따라한 다음에 이걸 찍고 또 요리를 품평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쌍방 간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죠. 네. 재미와 몰입도를 높여 예능으로 탈바꿈한 요리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시청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더욱더 큰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진화하고 있는 요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거리로 나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요리가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예능이랑 같이 녹여져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약간 많아진 것 같아서 되게 자주 잘 즐겨보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직접 요리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우리가 자주 해먹는 것도 직접 해서 보여주니까 더 친밀감도 생기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방송이. 가정에서 우리 주부들은 사실 이제 음식을 많이 하고 물론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직접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우리는 아무래도 그런 매체가 조금 터트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알려주는 게 저는. 네, 아무래도 요리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들이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리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남자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남자들에 대한 로망 같은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많이 가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여자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사 분담이 많아지니까 좀 남자들이 더 요리를 하는 게 많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예전에는 여자들만 요리한다 이런 것보다는 남자분들도 다양하게 요리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인식도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고 재밌어요. 네,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친숙한 요리를 선보이며 친밀도를 높인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남성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출연자들이지 않습니까? 요리 프로그램의 주체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남성분들이 이제 그 요리 프로그램의 메인이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네. 그 EBS의 그 최고의 요리 비결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그 예전에는 여자 MC들이 나왔었는데 2008년부터는 그러니까 윤영빈 같은 남자 연예인들이 중심으로 메인 MC로 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올리브 TV 같은 데서는 알렉스 같은 그러니까 요리 실력을 좀 갖춘 연예인들을 좀 메인으로 발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보면 이제 프로그램 MC를 그 남자 연예인들이 하거나 또 아니면 그 요리를 경쟁하는 그 주요 셰프들도 거의 다 남자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또 그 어떤 경우는 그 남자들이 나와서 그 서투르게 요리하는 과정이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의 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반면에 이제 그 여성 진행자들은 이 과정을 좀 뒤에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요리를 맛보거나 뭐 이런 위치로 좀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게 예전 프로그램들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남성들이 요리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TV 속 주방에 비치는 남녀의 모습이 역전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요리하는 남자가 방송계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뭘까요? 예, 먼저 시대에 따른 환경 변화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새는 그 여성들도 사회 진출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일 수도 있게 됐고, 또 결혼율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남자들도 요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됐죠. 이렇게 어떤 그 현실적인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그 남성들이 요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남성들은 생존형 요리에 좀 관심이 많다면 여자들은 요리 문화 자체에 좀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요리 프로그램에게 주요 시청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제 결국은 이 요리 프로그램들은 그 여성 시청자를 주 타겟으로 해서 그 요리하는 남자에 대한 판타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네. 요리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이 여성이라서 이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로 등극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출연진과 형식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요리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네, 지금의 요리 프로그램들이 어떤 기존의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한 것은 사실인데, 예전에 이게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좀 인기를 끌면 또 그것을 많이 만들고 뭐 이런 트렌드가 좀 있었는데, 요새는 그 자기만의 어떤 프로그램의 개성을 살린 그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고무할 만한 점이고요. 하지만 이 요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제작비는 좀 덜 드는 반면에 그 시청률은 잘 나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비용 대비 효과를 봤을 때 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비슷한 어떤 콘셉트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이러면 이제 시청자들의 선택권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빠르게 그 변화하는 어떤 그 대중문화 트렌드 속에서는 가장 도전적인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점, 이 점을 늘 상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리 프로그램의 진화, 실태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많은 요리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차별성을 내세우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데요. 네, 앞으로도 요리라는 소재가 색다른 시도를 통해서 더욱 맛깔나게 변신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는 김현지 채널A 문화과학부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끕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닥터 지바고는 식품, 의학, 운동 등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재미있고 친절하게 전달한다는 기획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질병 중심으로 의학 정보를 설명하거나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토크쇼를 하는 프로그램과 달리 일반인들의 일상을 통해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20회에서는 70년 해로한 노부부와 경북 예천의 장수마을을 소개하며 100세 장수 비법 항산화 작용을 설명합니다. 또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할아버지가 나와 건강 비법을 자랑합니다. 천연 벌집 밀랍을 먹으며 건강을 관리하는 할머니, 장내삼을 먹으며 힘을 자랑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항산화 식품을 먹고 체험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일반인의 일상을 통해 건강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한 회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자칫 산만하고 피상적인 설명에 그치게 됩니다. 된장과 두부, 야채가 건강에 좋다는 설명은 식상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많은 건강 상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시청자에게 피상적인 설명이나 널리 알려진 정보는 흥미를 끌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구성은 자칫 프로그램의 특징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그린 다큐멘터리인지 요리법을 소개하는 음식 관련 프로그램인지 혼동됩니다.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지 않고 슈퍼마켓처럼 주제를 나열하면 시청자는 프로그램의 눈길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주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19회에서 엽산의 효과에 대해 다뤘습니다. 치매에 엽산이 좋다는 사례를 설명하다 치매 예방 운동을 설명하고 치매 극복 이야기로 주제가 바뀝니다. 주제와 관련된 식품이나 건강 보조제를 먹고 체험한 뒤 결과를 확인하는 체험 역시 실험 기간이 짧고 의학적인 검사나 이에 대한 설명이 피상적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자칫 건강 보조식품이나 병원의 시술을 홍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9회에서는 엽산 보충제를 먹은 남성들의 정자를 비교 검사합니다. 체험자가 정자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실험 대상자와 의학 영상으로 표현된 정자 활동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라 해도 이런 영상까지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엽산 보충제가 정력제인 것처럼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과장된 내용은 건강 관련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20회에는 항산화 주사를 소개합니다. 호텔 안에 병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이 마치 장수 약물인 것처럼 소개합니다. 굳이 이 병원이 호텔에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청자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자들이 주사 맞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사의 효과를 설명해 병원 홍보 영상처럼 느껴집니다. 22회에서는 토종 슈퍼 유산균 개발자가 상품을 설명합니다. 체험단은 모두 이 보조식품을 먹고 비교 검사를 합니다. 제품을 알 수 있는 상품 봉투가 그대로 등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줘 마치 광고 화면처럼 느껴집니다. 건강 보조식품이나 병원의 소개는 신중해야 합니다. 홍보 영상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은 프로그램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의 대사나 자막의 표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족처럼 소중한 유산균, 암을 이긴 기적의 사나이, 유산균 그것이 궁금하다와 같은 표현은 유치하고 식상합니다. 건강 정보를 즐겁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경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20회에서 장내삼의 효능을 설명하는 의사 소개 자막을 처음에는 내과 전문의로, 다음 장면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회에서 한 부인을 소개하는 자막에 직장암을 완치한 남자의 아내로 장황히 표현합니다. 20회에서 집하고 체험단의 활성 산소 수치 비교 결과를 설명할 때 그래프의 결과와 설명이 다릅니다. 그래프의 수치는 그대로인데 내려갔다고 설명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다양한 구성의 여러 건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매체는 새롭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도처에서 전달합니다. 닥터 지바고가 시청자의 관심을 모으려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뿐 아니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더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가족들과 못다한 정을 나누다 보면 항상 짧게만 느껴지는 게 명절 연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속속 귀경을 준비하실 텐데요. 모처럼 가족과 함께 나선 고향 나들이를 즐겁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이 필수로 하겠습니다. 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기본이고요.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인데요. 또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환기를 하고 2시간에 한 번씩은 휴게소에 들러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몇 분 일찍 도착하는 것보다 가족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안전하고 행복한 귀경길 되길 바랍니다. 네, 채널A 시청자마당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